AI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다 하면 거의 레그를 말하는 걸 겁니다. 그만큼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레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그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입니다.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텍스트 생성에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화된 도메인 지식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 및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레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전에 이 임베딩이라는 것과 벡터 DB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워드 임베딩이라고 부르고요. 자연어 처리에서 단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연속적인 벡터로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단어 간의 의미적, 문맥적 유사성을 반영하여 단어들의 밀집된 벡터 공간에 매핑시킵니다. 고양이라는 단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벡터로 표현한 거고요. 강아지를 벡터로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벡터는 정보의 의미성, 유사성을 수치로 나타내며 유사한 컨텐츠끼리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유사한 것끼리 군집화시키는 알고리즘이고요. 대표적인 임베딩 모델에는 오픈AI의 임베딩 API가 있고 워드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각화하자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단어 또는 문장을 벡터화시켜서 벡터 공간에 위치시킵니다. 유사한 것끼리 가까이 위치하게 되고요. 벡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요. 이 유사한 것끼리 밀집되는 그 정확도는 앞에서 봤던 알고리즘, 이 대표적인 알고리즘 모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뢰성 높은 임베딩 알고리즘을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삼겹살이라는 단어와 쌈장이라는 단어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유사도 검색을 하게 되면 김치와 가장 가까운 단어의 리스트 이런 식으로 뽑아집니다. 유사도가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런 거고요. 오픈 AI의 벡터 임베딩입니다. 저는 이 임베딩을 주로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스몰 모델이랑 라지 모델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몰 모델의 벡터 사이즈는 1536이고요. 이건 벡터 사이즈 설정할 때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지 모델의 사이즈는 3072입니다. 이게 무료가 아니고 유료거든요. 돈 내고 사용해야 되는 API고요. 자, 스몰 모델 보겠습니다. 스몰 모델은 62,500페이지 분량의 워드를 임베딩 할 경우 1달러 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워드 오피스 그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한 페이지가 대략 500 토큰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500 토큰의 페이지가 그 페이지가 62,500페이지 정도 분량의 워드를 임베딩 했을 때 1달러. 얼핏 생각하기에 굉장히 저렴해 보이죠.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저렴해 보입니다. 그리고 라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800 토큰 하는 이 페이지가 9615페이지의 워드를 임베딩 했을 때 비용이 1달러 된다고 합니다. 가격 차이가 한 6배 정도 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임베딩 퍼포먼스 테스트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임베딩 퍼포먼스 테스트를 했더니 얘는 64%가 나왔고 얘는 62%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성능으로만 보면은 라지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고요. 근데 가격은 6배 차이 나는데 성적표를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가성비로 따지면 얘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토큰 1토큰이 도대체 뭐를 말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1토큰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번 토큰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게 GPT 모델마다 다르고요.
GPT-4o 미니 기준으로 봤을 때 이보가사 우리나라 만세. 이만큼 입력했더니 토큰이 26 토큰이 들었습니다. 이 토큰은 여기 색깔로 표시된 거 있죠. 전부 다 색깔이 다르죠. 색깔 여기 하나가 1 토큰을 의미하는 거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렇게 해서 26 토큰이 됐습니다. 토큰 대비 가격 예상 견적 낼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다음 벡터 DB. 벡터 DB는 고차원 벡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DB 랭킹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 DB, DB 엔진 랭킹이고요. 자, 벡터 DB를 사용하는데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도 이렇게 확장 기능 형태로 벡터 기능을 지원하는 모델도 있고요. 이렇게 멀티 모델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리고 벡터에 특화된 이런 데이터베이스 모델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설명하자면 이미 오라클 DB, PostgreSQL DB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동하기 쉬울 거고요. 단점으로는 벡터 계산하는데 퍼포먼스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성능을 생각한다면 이런 벡터 전용 DB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체크 제외하고 이런 멀티 모델들 다 제외하고 벡터 특화된 DB만 봤을 때 이런 파인콘, 밀버스, 큐드란트, 크로마, 위비에이트, 딥레이크 이런 DB들이 있네요.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벡터 DB는 이 파인콘이랑 큐드란트입니다. 일단 파인콘이 지금 벡터 DB는 사용률이 1위인 것 같은데 얘는 유료 서비스고요. 셀프 호스팅이 안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만 있습니다. 그리고 큐드란트는 오픈 소스고요. 셀프 호스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료 채강 그리고 얘는 무료 채강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간단한 레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유저의 인풋을 받습니다. 회원 등급 종류를 알려주세요 라고 인풋을 받았고요. 인풋 텍스트를 인베딩 합니다. 그러면 인베딩 하면 이렇게 다차원의 벡터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그럼 이 벡터 데이터를 이용해서 벡터 DB의 유사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벡터 DB 내용 중에 유사도가 높은 자료 4개를 뽑아줍니다. 이게 벡터 DB라는 게 정확한 키워드에 어떤 것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유사도가 높은 순서대로 뽑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를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LLM으로 보낼 프롬프트를 작성해 줍니다. 보면은 프롬프트는 질문에 답변하는 도구미입니다. 콘텍스트를 참고해서 퀘스천에 답변해 주세요. 만약 콘텍스트에 적절한 정보가 없다면 정보가 없어 답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세요. 이 퀘스천은 유저의 인풋 텍스트를 여기에 넣어 주고요. 콘텍스트에는 유사도 검색해서 나온 이 4개 데이터를 콘텍스트에 넣어 줍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벡터 DB에서 읽은 데이터를 참고해서 유저의 질문에 답변을 해줘라. 이런 프롬프트로 이제 LLM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 프롬프트를 LLM에 던지고 여기서 던져놓고 이제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 LLM에 의존하는 거죠. LLM이 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어떻게 대답해 줄 거냐는 이제 LLM의 성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벡터 DB에 관련 자료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줄 거고요.
컨텍스트에 정보가 없으면 이렇게 정보가 없어 답변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과값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레그의 기본 구조고요. 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겠죠. 벡터 유사도 검색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큐드란트라는 벡터 DB를 사용했고요. 몇 개의 데이터가 좀 들어있는데요. 자, 그리고 제가 그냥 대충 만들어 본 페이지입니다. 그냥 UI UX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나나 후숙시키는 방법, 토마토 후숙시키는 방법, 망고 후숙시키는 방법,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현재 넣어 놓은 상태고요. 검색 한번 해볼까요? 망고 후숙시키는 방법 검색을 합니다. 지금 이 검색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입니다. 망고 후숙해주세요를 인베딩해서 인베딩 값을 벡터 DB에서 유사도 검색해달라고 해서 나온 결과가 얘입니다. 나는 망고 후숙시키는 방법을 검색했는데 밑에 왜 바나나 후숙 방법이 나오고 왜 또 뒤에 토마토 후숙 방법이 나왔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벡터 DB라는 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유사한 것들을 찾는 거라서 이렇게 유사한 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채팅 페이지도 제가 대충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입력해 볼게요. 망고 후숙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망고 후숙 방법. 자, 망고 후숙 방법 20에서 25도에서 보관하면 자연스럽게 숙성됩니다. 대충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던져준 컨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동작했는지 잘 모르겠죠. 로그로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을 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랭체인 로그를 확인하는 서비스인데요. 저는 먼저 망고 후숙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퀘스천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벡터 데이터에서 이렇게 유사도 높은 데이터를 뽑아왔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망고 후숙 방법만 알면 되는데 뒤에 바나나 후숙 방법, 토마토 후숙 방법 같이 왔습니다. 이게 왜냐면 정확한 데이터 하나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유사도 높은 벡터 데이터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순서대로 뽑아오는 거라서 자 이렇고요. 다음 단계로는 그래서 프롬프트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데요. 프롬프트 이걸로 보면은 이 프롬프트고요. 유저 인풋 텍스트가 퀘션에 들어갔고요. 벡터 DB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컨텍스트에 넣어준 겁니다. 질문에 답변해주는 도우미입니다. 컨텍스트를 참고해서 퀘션에 답변해주세요. 만약 컨텍스트에 적절한 정보가 없다면 정보가 없어 답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해주세요. 인풋 텍스트가 잘 들어갔고요. 텍스트에는 망고 후숙 방법, 바나나 후숙 방법, 토마토 후숙 방법 전부 다 이렇게 프롬프트에 넣고 챗GPT한테 물었습니다. AI는 또 똑똑하게 토마토 후숙 방법, 바나나 후숙 방법은 다 필터링 해내고 망고 후숙 방법만 이렇게 제대로 알려줬습니다. 이게 레그가 동작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망고, 바나나, 토마토 데이터만 있었는데 키위 후숙 방법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키위 후숙 방법 알려주세요. 정보가 없어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LLM이 굉장히 똑똑하게 동작을 한 겁니다. 로그로 한번 보겠습니다. 키위 후숙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키위 데이터는 들어있지 않지만 유사도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또 망고 후숙, 바나나 후숙, 토마토 후숙 방법을 지금 벡터 DB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작성은 키위 후숙 방법을 알려주세요. 컨텍스트에는 키위 후숙 방법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망고 후숙 방법,
바나나 후숙 방법, 토마토 후숙 방법만 알려주고는 키위 후숙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LLM이 또 똑똑하게 정보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잘 관리를 해주면 되겠죠. 키위 후숙 방법 벡터DB에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그리고 벡터DB를 얼마나 잘 구성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런 챗봇 기능보다 백단의 벡터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리 프로그램 사이즈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이게 LLM이 자연어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이해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유저의 인풋 텍스트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프롬프트의 의도를 파악해서 타입으로 나눠주세요. 서비스 문의는 타입 1, 날씨 문의는 타입 2로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LLM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탈퇴 방법을 알려주세요 같은 서비스 문의가 들어오면 타입 1로 받아서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로 가고요. 오늘의 날씨 알려주세요 같은 이렇게 날씨 같은 질문이 왔을 때는 타입 2로 받아서 날씨 API 호출해서 뭐 날씨를 알려주는 레그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응용할 수 있고요. 이게 진짜 LLM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자연어를 잘 알아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능한 거고요. 과거에 이 기능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그 인텐트, 과거에는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했었죠. 자, 이게 자연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입력된 자연어의 주된 의도,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로직 또는 알고리즘입니다. LLM이 나오기 전에는 이 컴퓨터는 이 자연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의 날씨 정보 인텐트가 있습니다. 엔티티 오늘이라는 텍스트가 오면은 이건 날짜라고 인식을 하고요. 날씨라는 텍스트가 오면은 필요 정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의 날씨 정보를 알려고 하는 의도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였습니다. 뭐 동일한 인텐트로 예시를 들자면 오늘 서울 나들이 가는 날인데 날씨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컴퓨터는 이 자연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인텐트에 오늘이 있고 날씨가 있으니까 이거는 오늘의 날씨 정보를 알기 위한 목적이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여기도 날짜 오늘이라는 텍스트와 날씨라는 텍스트,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짜와 날씨라는 필요 정보가 있어서 이 문장의 의도는 오늘의 날씨 정보를 알기 위한 의도구나, 이런 식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팔복시 오늘 날씨 정보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엔티티, 날씨라는 엔티티가 있어서 이거는 오늘의 날씨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목적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텐트, 엔티티 엄청나게 굉장히 방대한 양을 입력해놔야만 그래도 원하는 의도를 파악해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챗GPT가 나오고 대충 던져도 자연어 처리를 너무 잘해줘서 이런 기능도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레그도 마찬가지로 자연어를 너무 잘 이해를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